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파고들 기업은 바로 AI 물류 자동화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심보틱입니다. 티커는 SYM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 기업은 뭐랄까 제2의 엔비디아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과연 그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템베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분석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심보틱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랑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의 차이가 아주 큰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랄까 화려한 무대 위 배우의 뒷모습을 함께 보는 느낌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부분부터 시작해 보죠. 역시 이 회사의 핵심, 그 기술력이겠죠? 맞습니다. 핵심은 딱 한 단어, 완전 자동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수백 대의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데요.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트럭에 실리기 직전까지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와,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다. 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심봇이라는 로봇이랑 테트리스 알고리즘이라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입니다. 심봇, 아키텍처라. 근데 솔직히 창고 로봇 하면 아마존의 키바 시스템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심보틱이 후발주자인데 아마존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심보틱 기술의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입니다. 아마존 키바 시스템은 상품을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에 가까워요. 아, 로봇이 선반을 통째로 들고 오는 거요? 네, 로봇이 선반을 들고 오면 사람이 물건을 꺼내는 식이죠. 근데 심봇은요, 고정된 레일 없이 3차원 공간을 그냥 벌떼처럼 자유롭게 이동해요. 스스로 상품을 짚고 분류하고 쌓는 거죠. 오, 그래서 로봇 한두 대가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그런 유연성이랑 안정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주는 조수를 넘어서 이제 로봇 스스로가 창고의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테트리스 알고리즘은 뭔가요?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하하, 그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심보틱의 AI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을 팔레트에 쌓는 걸 넘어서요. 트럭 내부 공간을 1cm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계산하고 심지어 마트 매장에 진열될 순서까지 미리 계산해서 팔레트를 만듭니다. 와, 잠깐만요. 매장 진열 순서까지요? 네, 예를 들어 무거운 음료수는 아래에, 가벼운 과자는 위에, 그리고 매장 입구 가까이 진열할 상품은 팔레트 바깥쪽에 배치하는 식으로요. 세상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기업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단순 물류 자동화가 아니라 거의 유통 관리의 영역까지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이런 압도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월마트가 그야말로 올인을 결정한 거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월마트와의 파트너십, 이게 단순 계약이 아니라 거의 한 몸이 된 수준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심보틱의 성장 스토리에 로켓 엔진을 달아준 사건이죠.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심보틱이 월마트의 로봇 사업부였던 ASR을 인수했고요. 그 대가로 월마트는 5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전역의 400개 물류센터에 심보틱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400개요? 와, 이건 그냥 우리 기술 한번 써봐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물류의 미래는 너희에게 맡긴다. 이런 선언이라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월마트는 심보틱 지분의 약 13에서 1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로 해요. 아, 주주이기도 하군요. 네. 공획사이자 투자자,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 공동체인 셈이죠. 이 계약 하나로 심보틱의 미래 수주잔고, 그러니까 백그로그가 50억 달러 이상 확보되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그 엄청난 계약 덕분에 주가도 정말 무섭게 올랐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3년간 347%, 연초 대비로도 121%가 올랐어요. 네, 외형적인 성장은 확실하죠.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이랑 수주 모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 전망치가 22억 5천만 달러인데요. 전년 대비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환호했던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드디어 훅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회계는 몰라도 실제로 회사 금고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에 월마트라는 거대한 뒷배, 폭발적인 성장에 흑자 전환까지. 이 정도면 제2의 엔비디아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한데요. 자, 여기까지가 투자자들을 열광시키는 황소의 이야기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의 냉정한 고매 시각으로 심보틱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짙고 깊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역시 그 압도적인 월마트와의 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로켓엔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동시에 심보틱의 목에 걸린 칼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심보틱 매출의 87%가 월마트 당 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87%요? 네, 이건 단순한 고객 집중 리스크가 아니라 존재론적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심보틱은 독립된 기술 기업이라기보다 아마존과 전쟁을 치르는 월마트의 상장된 외주 R&D 부서에 가깝습니다. 와, 상장된 외주 R&D 부서라니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회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대 고객이 최대 주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심보틱이 가격 협상이나 다른 경쟁사, 예를 들면 타겟이나 코스트코와의 계약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만약 5년 뒤에 월마트가 이제 우리 기술로 내재화하겠다 선언하거나 아니면 마진을 쥐어짜기 시작하면 심보틱은 저항할 힘이 거의 없죠. 그 87%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엄청나네요. 이런 불안감은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될 텐데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역시나 아주 비쌉니다.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 레이시오를 봐야 하는데요. 심보틱의 PS 레이시오가 2.8배로 공종업계 평균인 1.88배보다 훨씬 높아요.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월가 애널리스트 13명의 평균 의견이 매수가 아니라 보유, 홀드입니다. 아, 보유 의견이군요. 네. 심지어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과열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겁니다. 성장주에 어느 정도 거품이 끼는 건 자연스럽지만 이건 확실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네요. 근데 아까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그럼 돈은 잘 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착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표준 회계 원칙인 GAAP 기준으로는 여전히 순손실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은 주당 0.05달러의 이익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주당 마이너스 0.05달러의 손실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완전히 빗나간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도 회계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적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장을 위해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아직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월마트 의존도, 고평가, 그리고 아직 해결 안 된 수익성 문제까지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더 있다고요? 네. 제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회계 리스크입니다. 회계 리스크요? 네. 과거에 심보틱이 2024년 회계연도 실적 보고서 10-K 제출을 지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청구 불가한 비용 초과와 관련된 수익 인식 오류 때문이었죠. 더 심각한 건 회사 스스로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의 중요한 약점, material weakness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약점이요. 단어만 들어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아주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material weakness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 회사 금고문이 고장났었고 그 안에 돈을 제대로 샜는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자백하는 것과 같아요. 와, 금고 문이 고장났었다니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회사가 스스로 만든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죠. 투자자 신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입니다.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다행히 이 문제로 시작됐던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별도의 강제 집행 조치 없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새로운 CFO를 임명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죠.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투자자 신뢰에 한번 새겨진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거 이력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큰 리스크죠. 알겠습니다.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기업이네요. 이 모든 리스크를 알고 나니 월마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혹시 그에 대한 돌파구는 좀 찾았나요?
네, 최근에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의료 및 수술 제품 공급업체인 메드라인. 메드라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아, 메드라인 헬스케어 분야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소음의 유통업이 아닌 헬스케어 분야에서 확보한 첫 고객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신보틱의 CEO 리코엔도 미국에만 500개가 넘는 헬스케어 유통센터가 있는 거대한 미개적 시장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죠. 새로운 시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거군요.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이 계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거든요. 앞으로 헬스케어, 제약 혹은 다른 산업으로 성공적인 확장을 계속 증명해야만 월마트의 외주부서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질문이 하나로 모이네요. 신보틱의 기술이 과연 이 모든 재무적, 구조적 리스크를 압도할 만큼 정말로 혁신적인가?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신보틱은 신봇과 테트리스 알고리즘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월마트라는 거인의 날개를 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고객사의 운명을 맡긴 극단적인 의존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과거 회계 문제라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하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당신이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다고 믿느냐에 달려있겠죠. 기술의 잠재력인가? 아니면 재무적 현실의 무게인가? 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미국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